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좀비 기출특강 18강 진행합니다. 이론 강의 꼭 먼저 듣고 오세요. 이론 강의 들은 걸 전제로 이 기출특강은 빨리빨리 좀 진행합니다. 네, 교재는 핵극기 교재입니다. 한 권의 개론과 민법 다 들어있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네, 문제 81페이지. 개론이 앞에 있고 민법은 뒤에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 파트 들어왔습니다. 자, 1번 주의 토지 통행권 옳은 겁니다. 1번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 분할로 인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했죠. 그럼 유상으로 바뀌어요. 양도하면 양수인 즉 특별 승계인에게는 무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 유상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답이죠. 다음 3번, 4번 문과 같이 비교하세요. 꼭 같이 나옵니다.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4번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용이 부족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이때는 통행권, 이때는 인정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5번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여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해야겠죠. 정답 2번입니다. 2번 통행권 자 틀린 거죠. 1번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이 부족하여 다음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인정됩니다. 이번 통행권 범위는 장차 미리까지 대비한 거 아니죠. 현재 필요한 용법입니다.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이용한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 원칙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당연히 통로 개설해야겠죠. 당연합니다. 제가 부담합니다. 4번 통행지의 소유자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누가 설치했죠? 통행지의 소유자가 설치했죠. 그자가 다시 철거해야 됩니다. 통행권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의 소유자 맞아요. 그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죠. 법률 규정에 따른 거라 등기 요하지 않고 법 규정 갖추면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틀린 거 종합 문제죠. 자, 1번은 기술적 착오가 중요하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 경계는 실제 경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적도 경계의화죠. 원래는 지적도 경계의화하는데 예외적으로 기술상 착오가 있어요. 즉 도면을 측량할 때 처음부터 기점을 잘못 측량했어요. 그럼 도면이 언제 삐뚤어졌죠? 이때 예외적으로 실제 경계에 따릅니다. 1번은 예외적 판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가 포락되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종조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죠? 맞습니다. 다시 성토화되어도 부활하지 않아요. 이미 영구히 소멸합니다. 3번 X 볼 필요 없어요. 4번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 통행권 소멸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중축 넣으면 5번은 항상 독립성을 봐야 돼요. 중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네, OX 문제입니다.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다시 손해보상, 즉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이미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상받고 있어요. 따라서 이 통행권자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톨게이트 아니라 그랬죠? 다닐 때마다
돈 내는 거 아닙니다. 톨게이트 아니에요.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가 있죠. 도로 폭과 면적을 정합니다. 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등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따라 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통행권은 필요한 최소한 인정, 조심히 다녀야 돼요. 건축법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과 다르죠. 건축법은 공법 시간에야 써먹으세요. 왜 건축법을 공법 시간에 못 써먹고 민법에 써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잘해. 민법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3번 통행권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즉 등기 없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또 당연히 소멸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네, 이어서 점유 취득 시효 공부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제 유튜브 채널 목록 민법 파이널 정리 타임에서 출처했습니다. 일단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가? 일단 되는 게 일필토지 일부 가능하죠. 성명 불상자,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도 사적거래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국가재산에도 일반 재산은 공공목적이 활용하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초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도 되지 않죠. 아파트 복도 계단 20년 살았네요. 그런 그지가 없습니다. 다음 국가재산에서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등기청구 상대방이 제일 어렵고 중요하죠.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대법원이 딱 정했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하라고 딱 대법원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진행 중 아직 취득시 완성 안 했죠? 그럼 소유자가 변경했어요. 그럼 소유자가 변경되고 나서 그리고 취득시 완성하겠죠. 그러면 이 소유자한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거든요. 근데 취득시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네요. 그럼 이 소유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는 완성 당시 왼쪽에 있어요. 완성 후가 아니고 완성 당시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취득시 진행 중 소유자가 변경됐죠. 그리고 이제 취득시 완성했단 말이죠. 앞사람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득시 완성 후 그러면 소유자 변경되면 이 사람은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시효 완성 당시 무효인 등기 명의이네요. 그럼 등기했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네요.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죠? 이자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부동산에 압류가 합류하면 시효 취득 중단되지 않아요. 시효 취득을 중단하려면 종료 점유 계속을 파기시켜야 됩니다. 다음 취득시 완성하면 소유권 취득 효력은 20년 전 점유 개시할 때로 소급에 인정합니다. 다음 시효가 완성하면 소유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할 의무가 남아있고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패턴을 딱 외우세요. 그래서 소유 명의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유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할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다음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받으면 저당권이 있는 걸 소유권 취득한 거라 그 돈 자기가 갚아야 돼요. 그 돈 갚아도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83페이지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 그러면 1번 저당권이죠. 점유하지 않아요. 2번은 계속적으로 표현된 지역권 가능합니다. 3번 재산권은 점유한 권리라 가능해요. 3번 국가재산에서 일반 재산은 사적거래 가능해서 가능합니다. 성명 불상자,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도 사적거래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2번 점유취득시효 자 틀린 거죠. 문제가 이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자, 1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의 개시한대로 소구합니다. 2번 시효 취득 주장하는 점유자,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따라서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3번 시효 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했죠. 상실하면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 거 아니고 그때부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뭘 물어봤죠?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즉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럼 등기 청구는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할 수 있어요. 그럼 4번 취득시 완성 후 완성했죠.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되면 이 사람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완성 후 소유자입니다. 5번 자,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라 신탁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효 취득은 자주점유만 가능합니다. 네, 3번입니다. 3번도 점유 취득 시효 자, 옳은 거죠? 1번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앞사람 점유를 승계한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롭게 취득합니다. 2번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 내심 의사가 아니죠. 외형적 객관적 판단합니다. 3번 점유는 평온 공유해야 함으로 맞았어요. 네,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되죠. 간접점유로 취득시 완성할 수 있습니다. 4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 완성만으로 즉시 틀렸죠. 미등기라도 반드시 등기하여야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5번 지문이 길어요. 그때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거 몰랐죠.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보면 됩니다. 5번 시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조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랍니다. 이 사람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네요. 이자는 상대방 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항상 시 완성은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4번 마찬가지 점유 취득 시 옳은 겁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 알고 무단점유하면 자주점유 추정 깨져서 타주가 되니까 타주죠? 취득 시 오무답니다.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별도로 취득 시 대상이 될 수 없죠? 이게 정답입니다. 3번 일필토지 일부도 점유 취득 시 가능합니다. 단 등기할 때는 분필해서 등기하겠죠? 자,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질 끝에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보세요. 앞에 사람은 시완성 후네요. 완성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맞았죠. 그러면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4번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4번은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는 시완성 전에 했습니다. 그래도 이 가등기에서 시완성 후 소유권 이전 본등기했죠. 그러면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시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부동산 압류나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 중단시키지 않죠. 취득시효 중단은 종래 점유 계속 상태를 파괴시켜야 됩니다. 5번 취득시효 자 틀린 겁니다. 이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시 가능합니다. 이번 중복 등기가 이중 보존 등기죠. 그럼 이중 보존 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죠? 즉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하필 중복 등기, 이중 보존 등기 무효일 때는 등기부를 폐쇄하기 때문에
이때는 할 수 없어요. 5번은 앞에서 공부했던 거죠. 취득 시효완성. 자, 시효완성하면 서로 얼굴 모릅니다. 얼굴 안 적었어요.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리고 통지만 하면 대양은 생깁니다. 네, 4번 지문이 길어요. 금칠기 때 뭘 물었죠?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봐요. 취득시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이제 등기 마쳤죠. 이제 소유권 취득하면 그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죠. 이 저당권 부담을 안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의 채무를 변제했죠. 변제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거라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제일 끝에 시효완성 주장 물어봤어요. 그럼 앞에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5번 취득시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란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했단 말이죠.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미 신탁자는 완성 후 소유자라 이자에게 완성 후 소유자죠. 이자에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부동산 점유수익시효 틀린 겁니다. 1번 성면 불상자 소유물 시효 취득 인정됩니다. 1번 고유재산도 취득시 기간 도 계속해서 일반 재산인 경우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3번 점유자가 자질점유 권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 절대 보지 말았죠. 이 말은 원칙적으로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자질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죠. 이게 정답이죠.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라고 증명할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증명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그냥 이 안녕과하고 똑같이 깨지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4번 X 볼 필요 없어요. 5번은 제일 끝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가 물어봤어요. 5번 취득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취득시효 기간 중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이 소유자, 소유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오히려 등기할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의무 없다 맞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소유권 취득 옳은 겁니다. 종합문제네요. 1번 처당문 실행을 경매 1차에서 매수인 된 자가 매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들었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무주의 부동산? 동산이죠. 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죠. 이게 무주물 선점이라죠. 선점은 동산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3번, 5번 복수 정답 인정해서요. 가다바는 5번을 정답으로 발표했습니다. 원 타주기 때문에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을 소유권 시효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가다바는 5번으로 발표했는데 3번 이의제기인데 받아주셨습니다. 3번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등기한 이후부터 발생하는가 문의가 되죠. 등기하면 20년 점유 개시한 대로 소급하죠. 근데 이 지문이 자 245조 1항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걸 물어본 건지 아니면 시 완성하면 20년 전으로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 걸 물어본 지문인지 명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아서 3번도 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복수 정답이죠. 3번과 5번에 정답을 쓴 사람은 맞게 된 겁니다.
모두 정답 아니에요. 3번,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부동산자 점유취득시효 자 옳은 겁니다. 1번 국가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어머나 행정재산이 돼버리면 이미 늦었어요. 행정재산 되기 전에 등기를 뺏어와야 돼요. 되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제 할 수 없습니다. 2번 지문이 길죠. 즉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 아닌가만 보세요. 자 2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랍니다. 그럼 그 명의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등기 정상대방 될 수 없다 맞았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어봤어요. 앞에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오히려 등기할 의무만 남아있고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돼도 등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등기해야 돼요. 본 부동산 완료돼도 시효 중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OX입니다.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중 소유 명의자가 변동이 됐죠. 그럼 취득시효 기산점을 이땐 임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변동하지 않았을 때만 임의 선택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비교하세요. 2번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죠? 동일하면 점유 개시 후 임의 시점을 시효 기산점 이때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소유자가 변경되면 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취득시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바뀌었죠. 이때 이 완성 후 소유자이기 때문에 완성 후 소유자에게 시효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부터 다시 취득시효에 경과했네요. 그럼 취득시효 두 번 2차 취득시 완성했죠? 이제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4번은 제일 끝에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증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알고 처분하면 할 수 있어요. 자, 4번. 취득시 완성을 잘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 3자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등기 마치면 알고 처분했죠. 그럼 그 소유자는 시완성자에게 불법행위 맞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지게 되고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시완성자와 소유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 없어요.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하는 거라 얘는 불법행위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과 4번 비교하세요. 5번 시효 완성 후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했죠. 그럼 시효 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지지 않습니다. 자, 소유자가 알고 처분했다 안 했죠? 그럼 알고 처분 안 했으니까 원칙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원칙 아무 책임 안 져요. 근데 4번처럼 알고 처분했다면 그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지게 됩니다. 6번은 질 끝에 저당권 부담이 없는 소유권 취득강을 물어봤어요. 6번 취득시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완성에 이제 등기했죠. 이제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이 저당권 부담을 아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저당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시완성자가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7번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죠. 포기는 진짜 소유자에게 돼요. 그 다음을 절대 보지 말았죠. 보지 마시고 시효완성자가 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맞아요. 진짜 소유자에게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7번, 8번 비교하세요.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일단 보지 말아라 했고 패스하고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 무효인 등기회상 소유명의자 얘는 진정한 소유자 아니죠. 이자에게 하면 효력이 없죠. 진짜 소유자에게 해야 됩니다.
7번, 8번 묶어서 비교하세요. 9번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 요건이 아닙니다.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은 점유의 취득 요건이 아니죠.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 시효에 요구되는 겁니다. 점유의 취득 시효에 선의 무과실 요건이 없습니다. 법조문 잘 비교하세요. 네, 1차 교재 2개입니다. 초초요약집에 계로민법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 기출문제집도 계로민법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1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이것도 볼 시간 없어요. 여기 올인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 잘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 두 권 이름 다 정확히 적어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